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정리? 이제부터 그래도 결국 우리가 여지껏 했던 얘기가 이걸 위한 거였구나. 나는 그것에 어떻게 보면 마감이자 새로운 시작,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서비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여지껏 우리가 도서관학 문헌정보학이라고 부른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행위가 아니라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도서관이라는 곳은 말이야, 도서관이 이런 곳이야,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것이 필요한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딱 묶어두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졌던 역할,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도서관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아. 물론 도서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들도 있고 성질도 있고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이유들도 목적도 분명합니다만 이걸 좀 더 넓게 쳐다볼 수 있고 좀 더 다르게 쳐다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그게 행위,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되짚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위에다 초점을 맞춰서 일반화시켜 놓고 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사회 전체에다 한번 적용해보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도서관에서 하던 일과 다른 일을 하게 될까? 아니면 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사서가 했던 일이 저런 거였구나.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조직에서도 저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근데 도서관 사서들은 여지껏 자기는 도서관에서만 일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CEO, 기업에서 말하는 CEO는 Executive Officer입니다. 실행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사장이죠. 의사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CIO, CKO, CFO, 파이낸셜, 재정을 담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몫이었던 것이죠. CIO, 인포메이션 오피서. 정보 담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한 걸음 더 나와서 CKO,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정보 더하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적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다고 합니다.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자기의 역량을 제한적으로 발휘하고 있을 때 사회는 크게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울까? 아니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의 확장판일 뿐입니다. 분류? 우린 DDC, KDC만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분류는 학문보다 훨씬 이전에 생겼던 겁니다. 목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모든 장부 활동이 다 목록입니다. 기록? 말에 뭐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확장돼 있죠. 우리가 그건 만능이라는 얘기냐? 아니요. 우리의 역할은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지식과 정보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아니면 미디어가 생겨나면서부터는 매체를 통해서 점점 유통되었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거의 도서관이 유일한 지식, 정보의 유통구조였던 것입니다. 가격도 비쌌고요. 문자가 발명되면서부터 많은 기록들이 생산되어지고 그 기록들이 북박이었던 것도 있고 굉장히 힘든 점토판에 비단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종이가 발명되어지고 인쇄술이 발명되어지면서 엄청나게 확장되어졌습니다. 아무리 확장되어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도서관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저 많은 책들을 언제 다 읽어보지? 무엇이 있는지 알 수만 있을까? 소위 정보의 부재 속에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조차도 그 정보를 다루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시절에는 사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사서가 그걸 하나하나 관리하고 생산해내고 서비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었죠. 다만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도서관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나면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게 학문이 되었고 양성하는 기관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좀 더 인기 있을 거야. 그러겠죠. 그러나 예전에 이렇게 높은 지식을 가졌던, 지적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점점 내려옵니다. 어떻게? 기능화되어지는 거죠. 표준화되어지고 기능화되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모든 교육기관은 상당 부분 기능화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을 빼고는,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을 빼고는 웬만한 것들은 다 응용과학 쪽은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고 기능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다만 문헌정보는 그 변화의 폭이 공간 속에 한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쳐다보지 말고 대상을 행위로 쳐다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행위의 하나인 서비스를 제가 중심에 두고 보는 것이고, 서비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의 그 노동력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 행위까지 다 담아냅니다. 아니, 제가 뭐 일부러 확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재해석될 수도 있고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면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지식, 정보, 스트럭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정보사회, 지식사회, 인터넷, 우리 몸체만 이동하지 않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 데이터들은 이 지구를 뱅글뱅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언제든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널린 것이 지식이고 정보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걸러내고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구조화시켜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도서관에서 여지껏 사서들이 했던 일들이 거기서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공간 속에 매이다 보니까 자기의 행위를 축소시켰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문헌정보학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는 전혀 얼토당토한 혁신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공간이 아닌 행위 중심으로 설정해 놓고 난다면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을 새롭게 쳐다볼 수 있다. 그럼 그런 것도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지? 늘 우리가 했던 일들을 일반 사회 속에서도 충분히 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도서관을 버리라는 얘기니? 천만에요. 도서관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서관을 보다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뭘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개선될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스마트폰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외에도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저희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순간 그런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을 이 스마트폰으로 집어넣고 그걸 이런 식의 기술 방법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바뀔 거야. 이게 서로 접목이 돼요. 소통이 돼야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지식경의 한 방법입니다. 내 경험을 스마트폰이나 조직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조직이, 기업이 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수당을 줄 테니까 그걸 들고 나와서 주말을 마음껏 즐기다 오십시오. 영화를 봐도 좋고, 하이킹을 해도 좋고, 동네 조기 축구회를 해도 좋고, 다양한 활동을 한 다음에 돌아오면 그걸 회사 직원들과 공유하라고 합니다. 내가 물고기 잡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그런 조그마한 노하우들이 집적이 되어지고 그걸 재해석해냄으로써 서로 기업의 지식으로 재생산시킬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느 특정 공간에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 다만 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비전이 뭐고 철학이 뭔지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거죠. 제가 기업에 있으면 이 기업이 추구하는 게 뭐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식 정보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물건을 생산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아니라면 매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지식활동, 정보활동을 최대한 조직해서 그들이 보다 더 진보된, 진화된 환경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도서관에서는 고객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고 경제적으로 자기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따지는 것이고, 다만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공공재로서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보 취약한 사람들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역할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들이, 도서관에서는 그 자세를 갖고 기업에 가면 기업 나름대로 기업 윤리도 있는 것이고, 기업에서 자기 생산성 얘기도 있는 것이고, 기업의 고객 관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식 정보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가면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정보 검색에 대한 기술적 얘기도 해주기 시작했고,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얘기, 자동화에 대한 얘기, 지금 데이터 산업에 대한 데이터 과학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하지만, 여전히 그네들이 갖고 있는 약점은 다 공간 속에서 들여다보던 거죠. 공간을 전제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자기의 확장성을 키워갈 수가 없었고, 자기가 비록 확장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회나 일반 기업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게 조금 안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헌정보를 새롭게 한번 재조명해보고 재해석해보고 공간이 아닌 행위로서 문헌정보를 설명함으로써 사사들이 그쪽과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배웠던 내용들을 일반화시켜서 많은 곳에서 적용할 수 있어, 응용할 수 있어를 경험해보자는 거죠. 분류할 줄 아니? 나 분류 필요 안 배워. 왜? 나 도서관에 안 갈 거야. 사사 안 될 거야. 세상에 나오면 분류가 필요 없을까요? 목록이 필요 없을까요? 기록이 필요 없을까요?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가면 관리에 연연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새로운 1년을 시작해가는데, 기록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지나가서 과거 1년을 끄집어다가 쌓아서 먼지 풀풀 나는 것을 정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라는 것은 결국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들의 행위가 전부 증거로 남은 것들인데, 남아진 과거를 쳐다보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전애들은 어떻게 저런 의사결정 과정을 갖고 있고 저에서 어떤 증거들을 생산하고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 새로운 기록 체제를 개발하면 어떨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바꿔보자. 공간에서 행위로 바꿔서 우리를 재해석해보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술들을 보다 더 일반화시켜놓고 보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도서관 얘기를 따로 한다면은 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도서관의 철학은 뭘까? 도서관의 의미는 뭘까? 를 찾아보자는 거죠. 이것도 일반화시키면, 그래, 우리가 어디 조직에 임하든 그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철학과 비전을 그려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식 정보 베이스에서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리 일이야. 저는 그게 진정한 문헌정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